70세 남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음.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산책하고 바둑 두고 손주 5명의 이름과 생일을 모두 기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40년을 살던 자기 집 화장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제일 건강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분입니다. 신문도 매일 읽고 손주들 학교 시간표까지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음. 본인도 가족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처음엔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나이 들면은 다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그 다음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렸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경을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시죠? 냉장고 문 열었는데 뭘 꺼내려던 건지 까먹으셨죠? 며느리 이름이 순간 생각 안 나서 저기 그 하고 얼버무리셨죠? 위험합니다. 이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경고 신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5명 중 1명이 향후 몇 년 안에 심각한 기억력 저하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치매의 40%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도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증명한 방법입니다. 6개월 실천한 어르신들의 기억력이 10살 젊은 사람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효과가 없습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30년간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60대부터 빠르게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었고, 90대가 넘어서도 대학 교수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활 습관의 차이였습니다. 제 환자 중에 75세 최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영희님은 6개월 전 딸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가스불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이에요. 어제는 제 이름도 한참 생각하시더라고요. 최영희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나 멀쩡해. 하지만 검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초기인지 저하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최영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치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지 않으면 일이 년 안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최영희님은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방법을 매일 아침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 최영희님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딸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요즘 가스불 끄는 것도 잘 기억하시고 제 이름도 바로바로 부르세요. 예. 석 달이 지났을 때 최영희님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예, 박사님, 어제 손주랑 시장 갔다가 장본 것들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샀어요. 예전엔 메모지에 적어도 꼭 뭔가 빼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 내용도 다 기억나요. 전에는 어제 본 드라마도 헷갈렸거든요. 6개월 후 최영희님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혼자 버스 타고 시장 가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가시고 손주 숙제도 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 검사 점수가 10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최영희님처럼 여러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기억력과 직접 연결되는 5가지 방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물 한 잔으로 뇌 깨우기입니다. 우리 뇌의 75%는 물로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연구팀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단 1.5%만 부족해도 뇌 기능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이 약간 마르기만 해도 기억력이 확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70세 김민수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김민수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것이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했지만 한 달 후부터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준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 레몬 반쪽을 짜서 넣습니다. 레몬이 없으면은 식초 한 숟가락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3분 동안 마십니다. 이 따뜻한 레몬물은 밤새 마른 몸에 수분을 공급하고 레몬의 새콤한 성분이 뇌로 가는 혈관을 넓혀줘서 뇌에 더 많은 피가 흐르게 해줍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뇌가 15%더 활발하게 일한다고 합니다. 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심호흡 운동을 합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 둘, 셋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두 번째, 하나부터 7까지 세면서 숨을 참습니다. 세 번째, 하나부터 8까지 세면서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5번 반복합니다. 이 특별한 숨쉬기 방법은 뇌에 신선한 산소를 가득 보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기억력을 좋게 만듭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2가지 방법, 따뜻한 레몬물 한 잔과 심호흡 운동은 약 2분이면 끝납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아침에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말놀이로 뇌 깨우기입니다. 우리 뇌에는 수천억 개의 작은 세포들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연결망이 약해져서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말놀이로 뇌를 다시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10분씩 말놀이를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놀이를 한 그룹의 기억력이 40%나 향상된 겁니다.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거꾸로 말하기 놀이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단어 이제 5개를 골라서 이제 거꾸로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사랑을 거꾸로 읽으면은 랑사, 행복을 거꾸로 읽으면은 이제 복행, 건강을 거꾸로 읽으면은 강건, 친구를 거꾸로 읽으면 구친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금 헷갈릴 때 뇌가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제 단어는 아무거나 골라도 됩니다. 주변에 보이는 물건 이름이나 생각나는 단어면 됩니다. 텔레비전을 거꾸로 읽으면은 전래비텔, 냉장고는 고장냉, 안경은 경안입니다. 73세 박순자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박순자님은 처음에 이런 간단한 말놀이가 정말 도움이 될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매일 아침
3분씩 꾸준히 한 결과 2달 만에 물건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숫자 거꾸로 세기입니다. 100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7씩 빼면서 세어보세요. 193, 86, 79, 72 이렇게 0까지 세면 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종이에 적어가면서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3씩 빼기, 6씩 빼기 등 다양하게 해보세요. 이 간단한 머리 운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특히 계산하면서 기억도 같이 써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에서 이런 숫자 계산 놀이를 매일 한 어르신들은 6개월 후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35%나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간단한 말놀이와 숫자 놀이는 특별한 도구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침 밥 먹으면서도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도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로 뇌 깨우기입니다. 옛날 노래를 들으면은 그때 기억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젊었을 때 추억이 생각나죠? 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노래가 우리 기억을 깨우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기분도 좋게 하고 기억력도 좋게 만듭니다. 네. 매일 노래를 부르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50%나 더 좋다고 합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매일 아침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한 곡 불러보세요.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랄라 하면서 흥얼거려도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노래 부를 때는 몸도 같이 움직이세요. 어깨를 흔들거나 손을 치거나 발로 박자를 맞춰도 좋습니다. 83 강명자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명자님은 처음에 저는 노래를 못해요 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노래를 매일 아침 부엌에서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강명자님은 요즘 약 먹는 시간을 더 잘 기억해요. 게다가 노래 부르면 기분도 좋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치며 노래하기입니다. 어린 시절 했던 손뼉놀이 기억나세요? 짝짝꿍 같은 내 얼굴, 앞니 빠진 막내 같은 노래에 맞춰 손을 치던 놀이요. 그 손뼉놀이가 뇌에 정말 좋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손뼉놀이를 하면 뇌 전체가 활발해집니다. 네, 손끝에는 많은 신경이 있어서 손을 치면은 뇌가 자극을 많이 받습니다. 간단한 손뼉 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짝, 양손 짝짝, 무릎 치고, 어깨 치고, 머리 위로 쫙, 앞으로 짝, 옆으로 짝, 뒤로 돌아 짝짝짝.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대로 손을 쳐보세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틀리면서 다시 해볼 때 뇌가 더 많이 일합니다. 손뼉 놀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하면 아이들과 대화도 더 잘 되고 아이들 뇌 발달에도 좋답니다. 노래 부르기와 손뼉치기를 같이 하면 기억력 훈련 효과가 2배나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아침 노래 부르기와 손치며 노래하기는 약일 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 뇌에 활력을 주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이 너무 단순해 보여도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네 번째, 기억놀이로 뇌 튼튼하게 만들기입니다. 우리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근육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듯이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특히 기억력은 매일 훈련해야 유지됩니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10년 동안 5천 명의 어르신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간단한 기억 놀이를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년 후에 기억력이 2배나 좋았습니다.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장보기 목록 외우기입니다. 먼저 매일 아침 머릿속으로 오늘 사야 할 물건 3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그 물건들을 15분 동안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에는 물건 개수를 4개, 그 다음 날은 5개로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한두 개만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습하면 점점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을 더 재미있게 하고 싶다면 물건들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우유, 빵, 설탕, 계란, 소금을 사야 한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우유를 들고 빵집에 갔더니 설탕이 쏟아져서 계란에 묻었고 소금을 뿌렸다. 이런 웃긴 이야기를 상상하면은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78세 이술래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술래님은 장 보러 갈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도 꼭 뭔가 빼먹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6달 동안 실천한 후 이제는 메모지 없이 또 6가지 물건을 다 기억해서 사온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하루 되돌아보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기억해 보세요. 아침에 무엇을 먹었나요? 누구를 만났나요? 어디에 갔나요?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몇 가지만 기억나도 괜찮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기억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이 잠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장보기 목록과 하루 되돌아보기는 약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웃음으로 뇌 젊어지기입니다. 웃음이 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웃음이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5분 이상 크게 웃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40%나 적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웃음은 기억력을 지키는 자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억지로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30초까지 늘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억지로 웃더라도 뇌는 진짜 웃음으로 인식해서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답니다. 가짜 웃음도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재미있는 이야기 모으기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찾아보세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누군가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짧은 농담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나이 때는 1시간 동안 걸어서 학교에 갔단다.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차가 있었으면 좋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모으고 나누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기억하려고 애쓰면서 뇌를 훈련시키고 둘째, 웃음으로 기분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83세 김순호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김순호님은 매일 손주에게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신문에서 찾으셨습니다. 4달 후 김순호님은 이야기를 찾으려고 신문을 더 꼼꼼히 읽게 되었는데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더 잘 알게 되고 머리도 맑아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연구진들은 웃음이 뇌의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웃음은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증가시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로 전달되게 해줍니다. 아침 웃음 훈련과 재미있는 이야기 모으기는 약길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키는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5분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 마시기를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좋지만 하루 종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해서 물을 안 드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뇌는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느껴질 때는 이미 뇌에 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물 대신이 안 됩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들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맹물이 제일 좋고 보리차나 결명자차도 괜찮습니다.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생수병이나 물병에 하루 마실 물을 미리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마십니다. 아침 8시에 한 잔, 10시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 2시에 한 잔, 4시에 한 잔, 저녁 먹고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물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이 울리면 물 한 모금씩이라도 마시세요. 일주일만 하면은 습관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3잔도 안 드셨다면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세요. 여러분의 뇌가 목말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말놀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거꾸로 말하기나 숫자 세기를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광고 나올 때, 버스 기다릴 때,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하시면 됩니다.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주들과 게임처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빨리 단어를 거꾸로 읽나 내기하거나 100에서 7씩 빼면서 세는 걸 누가 더 빨리 하나 겨루는 겁니다. 손주들도 재미있어 하고 여러분 뇌도 운동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2-3글자짜리 쉬운 단어로 시작하세요. 집, 밥, 물, 책, 솜 같은 단어로요. 익숙해지면 4-5글자로 늘리고 그 다음엔 6-7글자로 늘립니다. 숫자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10씩 빼면서 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 90, 80, 70 이렇게요. 너무 쉽다 싶으면은 그때 7씩, 6식으로 난이도를 높이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손주나 배우자와 함께 하루에 단어 5개씩 거꾸로 읽기 게임을 해보세요.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지금 주변에 보이는 물건 하나를 골라서 거꾸로 읽어보시겠어요? 시계는 개시, 안경은 경안, 휴대폰은 폰대휴입니다. 해보셨나요? 벌써 뇌 운동 시작하신 겁니다. 셋째, 노래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만 노래 부르지 마시고 하루 종일 틈틈이 부르세요. 설거지 할 때, 빨래 넣을 때, 청소할 때, 산책할 때 흥얼거리세요. 큰 소리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소리로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옛날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새로운 노래도 배워보세요.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더 많이 일합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워서 같이 불러보세요. 손주들도 좋아하고 여러분 뇌에도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복잡한 노래는 피하는 겁니다. 가사가 너무 길거나 박자가 너무 빠른 노래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친숙하고 부르기 편한 노래가 제일 좋습니다. 아리랑, 도라지, 고향의 봄, 섬집 아기 같은 노래들이 좋습니다. 손병놀이도 응용해서 해보세요. 혼자 할 때는 무릎이나 책상을 치면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리듬을 타면서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씩 불러보세요. 각각 1분씩만 하면 됩니다. 총 3분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뭔가요? 지금 그 노래 첫 소절을 한번 불러보세요.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멜로디만 흥얼거려도 됩니다. 넷째, 기억 훈련을 일상에 녹여내는 방법입니다. 장보기 목록 외우기를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장보기뿐만 아니라 오늘 할 일 목록도 외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 세 가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은행 가기, 병원 예약 전화하기, 손주한테 전화하기.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지 말고 머릿속으로만 기억합니다. 하루 종일 수시로 떠올려 봅니다. 지금 뭘 해야 하지? 아, 은행 가야지.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오늘 할 일을 다 했는지 점검합니다. 다 했으면은 성공입니다. 내일은 네 가지로 늘립니다. 하루 되돌아보기도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그냥 막연하게 오늘 뭐 했지 하지 마시고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세요. 아침 6시에 일어났다. 7시에 아침 먹었다. 8시에 산책 갔다. 9시에 시장 갔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떠올리면 더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몇 가지 빠뜨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오늘 30%밖에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은 40%, 모레는 50%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 됩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세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했는지 순서대로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어려워도 매일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아침 뭘 드셨나요? 점심은요? 네,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떠올리신 것도 기억 훈련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세요. 다섯째, 웃음을 생활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억지 웃음이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웃긴 영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텔레비전에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개그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실컷 웃으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모으기도 더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공책 하나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매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적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 텔레비전에서 본 것, 친구에게 들은 것 뭐든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공책을 다시 읽어보세요. 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웃음도 억지로 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웃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웃긴 영상 보거나 재미있는 친구 만나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웃음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세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뇌 건강에 좋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저녁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30분씩 보세요.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보세요. 함께 웃으면 효과가 2배입니다. 질문입니다. 최근에 언제 크게 웃으셨나요? 일주일 전? 한 달 전? 만약 한 달 이상 크게 웃은 기억이 없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웃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방법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물 마시기만, 내일은 말놀이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면은 5가지를 모두 자연스럽게 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리모컨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 손주 이름이 헷갈린다. 손주가 너무 많아서 그래. 이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기억력 저하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입니다. 물을 충분히 안 마시고 뇌 운동을 안 하고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매일 아침 5분 5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깜빡깜빡 하던 게 70세엔 자주 잊어버리는 걸로 변합니다. 75세엔 가족 얼굴을 헷갈려 하고 80세엔 자기 집도 못 찾게 됩니다. 결국 요양원에 가거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더 슬픈 건 본인이 가장 괴롭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미쳐가는 건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65세에 시작하면은 70세에도 기억력이 오히려 좋아집니다. 75세에도 혼자 은행 가고 병원 가고 장도 봅니다. 80세에도 손주들 이름 다 기억하고 손주들과 대화합니다. 85세에도 책 읽고 텔레비전 보고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떱니다. 90세가 넘어도 정신 맑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삽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지금 뭘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 하나를 제안합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좀 그것만이라도 시작하세요. 예, 물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엔 심호흡을 추가하세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말놀이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한 달 후엔 5가지를 모두 하고 계실 겁니다. 석 달 후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6개월 후면 가족들이 알아챌 겁니다. 다음 영상 예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를 예방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에 뇌를 늙게 하는 음식과 뇌를 젊게 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 올라오는 흔한 음식 중에 치매 위험을 2배나 높이는 음식이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보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은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방법이 무엇인가요? 물 마시기, 말놀이, 노래 부르기?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선언하면은 실천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지혜로워지는 지혜로운 노년이었습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